부모님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 정말 단순히 아끼는 성격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왜 안 쓰시고 남겨두실까? 궁금해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인이 소비를 망설일 때 그것이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불안과 생존 본능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나이, 돈을 쓰는 순간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은 곧 삶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부모님을 통해 드러나는 4가지 심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아낌이 아닌 불안, 책임, 사랑, 그리고 세대의 흔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왜 돈을 쓰지 않고 아껴두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아파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심지어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아끼는 습관 같아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재정 불안과 생존 본능이 깊게 작동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일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통장은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전망이 됩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순간 불안이 더 커지고 그 불안은 몸과 마음을 위협하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지금 아픈 건 참을 수 있다. 약은 조금 덜 먹어도 된다. 먹고 싶은 건 사치다. 이렇게 오늘의 욕구를 억누르며 혹시 모를 내일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거죠. 특히 한국의 부모님 세대는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아픔이나 욕구를 사소하게 여기고 돈을 아껴 미래의 자식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인색함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오늘 조금 덜 먹더라도 내일을 버텨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돈을 쓰지 못하는 마음에는 단순히 불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세대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전쟁과 가난, 배고픔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했던 기억, 작은 돈이 한 달 살림을 좌우했던 경험은 그들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가진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언제 다시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빈곤 기억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난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환경이 나아져도 지출을 더 조심스럽게 하고 위험을 과도하게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과거의 결핍이 현재의 소비 습관까지 지배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지금 사먹는 2만 원이 나중에 약값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즐기는 이 순간이 나중엔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나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 겪은 가난의 기억이 평생을 지배하는 심리적 각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그 절약은 사실 부모님이 평생 살아남기 위해 배운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불안과 가난의 기억만이 부모님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식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자식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크게 필요한 게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조금 덜 쓰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직접 쓰고 누리는 대신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만족을 얻는 심리죠. 부모님은 본인의 욕구보다 자식의 안녕과 성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당장의 즐거움은 기꺼이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깝다고 참으면서도 손주 학원비에는 선뜻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낭비로 느끼면서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투자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 뒤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병들어 누우면 자식이 나를 돌보느라 고생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돈을 다 써버리면 자식이 내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은 아끼고 또 아낍니다. 자식에게 남겨주려는 마음, 혹은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부모님의 지갑을 무겁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돈을 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불안이나 자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심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바로 쓸 이유가 사라지는 심리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것에도 설레고 새로운 경험에 돈을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큰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쾌락적 욕구보다는 안정 욕구가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옷을 사 입는 설렘보다 입던 옷을 오래 입는 편안함을 택합니다. 비싼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보다 소박한 밥상 위에서 편히 먹는 안정감이 더 소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뭘 더 하겠나라는 생각에 소비의 이유를 스스로 줄여나갑니다. 젊을 때는 여행을 꿈꿨지만 이제는 집 근처 공원 산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새로운 가구나 물건을 사기보다는 오래된 물건을 고쳐 쓰는 데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히 욕심이 줄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뇌의 보상 체계가 달라지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쾌락, 회로보다 안정과 익숙함을 선호하는 뇌작용이 더 활발해집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도 돈을 쓸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부모님께 새 옷을 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이 옷이면 충분하다. 아까운 돈 쓰지 마라. 여행을 권해도 부모님은 멀리 가서 뭐 하냐.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쾌락보다 안정, 새로움보다 익숙함. 그래서 부모님은 돈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돈을 쓰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그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 존재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에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돈은 곧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미래를 붙잡아두는 끈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이 돈을 쓰면 내 남은 날이 줄어드는 것 같다. 내가 아껴둔 이 돈은 내가 아직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신체적 사회적 능력이 줄어들수록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이 돈과 같은 구체적 자원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 섞인 안도감을 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부모님은 돈을 쓰는 순간 단순히 소비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돈을 아껴두는 것은 곧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지막 방법이고 삶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심리적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 그 돈 그냥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의지하고 살라는 거냐? 돈마저 다 쓰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이 마음은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을 쓰는 건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과 존재를 깎아내리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오늘 하루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일의 안심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자식들 눈에는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도 부모님에게는 마지막 자존감이자 삶을 붙잡는 힘입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단순히 고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불안, 익숙함, 자식을 위한 마음, 그리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돈을 쓰려 해도 불안해하십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입고 싶은 게 있어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혹시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하고, 못 사고, 못 누리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함께한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억지로라도 먹여주고 데리고 나가주면 오히려 고맙고 행복합니다. 여행을 함께 가면 감사하고 맛있는 걸 사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돈은 불안해서 못 쓰지만 자식이 함께 해주면 그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돈을 쓰지 못하는 건 단순히 아껴서가 아닙니다. 그 돈이 곧 생명줄 같고 안전망 같고 마지막 자존심 같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스스로를 위해 쓰지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혹시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막아서 결국 미뤄두고 남겨둡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못하는 걸 대신 해드리는 것. 함께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즐거움이라도 억지로라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고 자식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불안 때문에 스스로 쓰지 못하지만 자식이 해주는 건 마음껏 받아들이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불안이 사라지고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따뜻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쓰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식으로서 그 빈자리를 채워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지켜주는 길일 것입니다.